그러나 9월 13억 2천만 원에 실거래되며 역대 실거래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21년 9월 실거래 최고가는 1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 6월 거래된 실거래가는 13억 6천만 원이며 지난 11월 14억 3천만 원에 실거래됐고 6월 대비 5.1% 올랐습니다. 또한 12월 한국 부동산원 시세는 하한가 13억 8천만 원에서 상한가 1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과학으로 부동산 시장과 자산 시장을 분석하는 엑스리서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께서 요청하신 서현동 효자촌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성 분석 결과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자촌 동아 임광 3원 아파트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현대아파트는 가구수가 임광아파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단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 리스크가 제거된 사업성 분석과 환율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 사업성 분석 결과를 각각 비교했기 때문에 요청하신 구독자 이외에 효자촌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 있는 실수요자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효자촌 현대아파트는 중앙공원까지 도보로 3분 소요되고 단지 내 분당천이 흐르는 자연 친화적인 단지입니다. 1992년에 준공했고 710가구가 거주 중이며 총 14개 동이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고층 수는 21층으로 총괄 표제부상 용적률은 185.32%입니다. 31평형 2024년 실거래가 현황을 보면 3월 대비 9월 실거래가가 9천만 원 오른 7.3%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8월 13억 1천만 원이 종전 실거래 최고가였으며 올해 3월 12억 3천만 원에 거래돼 마이너스 6.1%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9월 13억 2천만 원에 실거래되며 역대 실거래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3월 대비 9월 상승률은 7.3%입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 시세에 따르면 하한가 12억 4천만 원에서 상한가 13억 8천만 원으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분양 수입 및 분담금 추정 시 환율 리스크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습니다. 환율 리스크란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해 외화로 표시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가치가 변하거나 현금 흐름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분석 목차입니다. 노후도시 특별정비 예정구역 추진 일정과 개발 밀도에 대해 알아보고 사업성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개발 이익률 추정을 위한 산식, 그리고 총 지출 항목을 분석하고 6번째로 종전 자산 가격을 추정하며 7번째로는 종후 자산 가격을 추정합니다. 또한 8번째로는 분양 수입을 추정하며 마지막으로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분담금 및 환급금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 예정구역 아파트 기준 용적률은 326%입니다. 다만 기준 용적률로 계획하기 위해선 증가된 용적률에서 10% 이하의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비 기본계획안 추진 일정을 보면 선도지구 미선정 단지는 2025년 재건축 정비계획안 제출 순으로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그렇게 되면 효자촌 현대아파트는 2026년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효자촌 현대아파트의 총괄 표제부상 용적률은 185.32%입니다. 기준 용적률 326%를 적용하기 위해선 기부 체납률이 10% 이하여야 하며 개발 밀도가 종전보다 높아져 일반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갈 경우를 가정한 사업성 분석 전제 조건입니다. 증가 용적률의 10%를 현금 납부하고 단독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며 2031년 입주를 기준으로 2029년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출 세부 조건 중 계획세대 수는 1302세대이고 8가지 평면유형으로 분양한다는 전제입니다. 또한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보다 약
87% 할인하고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약 1,012만 원이며 종전 자산가격 추정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약 1.7배를 적용했습니다. 환율 1,450원 이상이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 사업성 분석 조건입니다. 환율 하락 시 분석 조건과 크게 다른 부분은 일반 분양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가 약 93%까지 치솟고 공사비는 1,089만 원이며 종전 자산 가치는 공동주택 가격에 약 1.3배까지 적용했습니다. 비례율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액을 빼고 종전 자산 합계액으로 나눕니다. 또한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 감정평가 합계액에서 비례율을 곱하고 분담금은 조합원이 분양받은 부동산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 산정합니다. 총 공사비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분상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 비용을 물가 상승률과 환율 리스크를 보정해 산출했습니다. 환율 하락 시 종전자산 산출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70%로 보정해 적용했습니다. 1,300원대까지 환율 하락 시 종전자산가격 추정 합계표입니다. 세대수가 가장 많은 31평형과 41평형 합계액이 각각 2,241억 원과 3,946억 원이며 최종 합계액은 1조 35억 원입니다. 지속적인 환율 상승 시 종전자산가격 추정 기준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130%를 보정해 산출했습니다. 고환율 리스크를 보정한 종전자산가격 추정 합계액입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30%로 보정해 산출했으며 환율 하락 시 종전자산가 추정 합계액은 1조 35억 원보다 2,362억 원 줄어든 7,673억 원입니다. 건축계획입니다. 세대수는 1,302세대로 기존보다 592세대 늘어났고 주차대수는 2,604대로 종전보다 1,739대가 많아졌습니다. 계획 용적률은 기존 185.32%에서 325.75%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면적별 세대 배분을 보면 타단지와 동일하게 상품성을 감안해 25평형부터 69평까지 8가지 평면 유형으로 계획했습니다. 환율 하락 시 종후 자산가격 추정 세부 기준 중 조합원 분양가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70%를 적용했습니다. 환율 하락 시 종후 자산가격 추정 합계액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25평형과 33평형 조합원 분양가 총액은 각각 785억 원 및 2,822억 원이며 총 종후 자산 합계액은 1조 1,707억 원입니다. 환율 하락 시 일반 분양가 추정 합계액은 25평형이 3,145억 원, 33평형이 4,801억 원이며 총 자산 합계액은 1조 204억 원입니다. 환율 지속 상승 시 종후 자산가격 추정 세부 기준은 환율 리스크 프리미엄을 추가해 보정했으며 조합원 분양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30%를 적용했습니다. 고환율 리스크를 반영한 조합원 분양가 추정 합계액입니다. 25평형 분양가 총액은 556억 원이고 33평형은 2천억 원이며 조합원 분양가 총 합계액은 8,295억 원입니다. 1,450원 이상 고환율 지속 시 종후 자산가격 일반 분양가 추정 합계액입니다. 25평형 일반 분양가 총 합계액은 2,069억 원이고 33평형은 3,158억 원입니다. 일반 분양가 총 합계액은 6,712억 원으로 환율 하락 시 일반 분양가 총 합계액에서 3,492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공공기여 방식은 공공주택 공급, 기반시설 설치, 자족용지 확보 및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기준용적률 326%를 적용받기 위해선 10% 기부 체납을 해야 하며 400%는 최대 41%, 최대 용적률 450%는 50%까지 기부 체납을 해야 합니다. 환율 하락 시 분양 수입을 추정한 집계표입니다. 총 분양 수입은 2조 1,911억 원이고 총 사업비는 9,391억 원, 조합원 총 자산은 1조 35억 원입니다. 그에 따른 미래율은 124.76%입니다. 환율 상승 시 분양 수입을 추정한 집계표입니다. 총 분양 수입은 환율 하락 시보다 6,903억 원 줄어들어 1조 5,008억 원입니다. 또한 총 사업비는 오히려 1,011억 원 늘어나 1조 40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총 자산은 2,362억 원 줄어든 7,673억 원입니다. 한편 미래율은 대폭 감소한 60.02%입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일반 분양 세대수 592가구만큼 분양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비례율도 124.76%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증가한 일반 분양 세대수의 반비례에 개발이익률은 60.02%까지 대폭 감소합니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분담금 추정액입니다. 비례율이 높아 각 면적별 평균 환급금은 약 6천만 원가량 됩니다. 종전 22평형 소유자는 비례율 124.76%를 적용하면 12억 2천만 원의 권리가액으로 25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8,400만 원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31평형 소유자는 15억 원의 권리가액으로 산정돼 33평형 분양 시 1,300만 원가량을 부담하게 되며 25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1억 9,3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6평형 소유자는 43평을 분양받을 경우 2억 5,5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환율 리스크를 반영한 조합원 추가 분담금 및 분양가 추정액입니다. 대폭 줄어든 60.02% 비례율에 따라 산정한 평균 분담금은 5억 8,900만 원입니다. 22평형 소유자가 25평형을 분양받기 위해선 4억 7천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되고 31평형 소유자가 33평형을 분양받기 위해선 5억 2천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또한 46평형 소유자는 43평을 분양받으려면 4억 9천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듯 1,500원에 육박하는 고환율이 지속된다면 분당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에겐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신속한 통화정책을 수립해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국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장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구독자께서 요청하신 서현동 효자촌 재건축 개발 이익을 산정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분석했던 효자촌 현대아파트에 이어 임광아파트 및 삼한아파트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에 속한 효자촌 동아아파트입니다. 지난 현대아파트 개발이익 산정 방식과 동일한 조건인 환율 리스크가 해소된 사업성 분석과 환율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 사업성 분석 결과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효자촌 동아아파트는 1992년에 준공했고 중앙공원과 율동공원에 인접해 있습니다. 648가구가 거주 중이며 총 15개 동이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고층 수는 19층이고 총괄 표제부상 기존 용적률은 187.4%, 건폐율은 18.27%입니다. 2024년 실거래가 현황을 보면 46평형 6월 대비 11월 변동률은 7천만 원 오른 5.1%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9월 실거래 최고가는 1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 6월 거래된 실거래가는 13억 6천만 원이며 지난 11월 14억 3천만 원에 실거래됐고 6월 대비 5.1% 올랐습니다. 또한 12월 한국부동산원 시세는 하한가 13억 8천만 원에서 상한가 1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시간 현대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으로 개발 이익을 분석했습니다. 환율 리스크에 따른 옵션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고환율이 지속돼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총 통화량도 감소해 유동성이 줄어들어 자산 시장에 유입되는 투자 자금이 급격히 축소되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기 때문입니다. 동아아파트의 기존 용적률은 187.4%입니다. 노후 계획도시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하는 기준 용적률 326% 이하를 적용해 계획한 사업성 분석 용적률은 325.8%입니다. 12월 26일 2시 25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64원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환율은 자산시장에 큰 타격을 줍니다. 2024년 7월 14일 1388원이었던 환율을 기준으로 1300원대까지 원화 가치가 절상될 경우,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경우를 가정한 사업성 분석 전제 조건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 세대 수는 1050세대이고 분양 수입 증대를 위해 선호도가 높은 8가지 평면으로 계획했으며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약 87%를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공사비는 2029년 착공을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약 1026만원으로 책정했고 종전 자산 가격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7배를 적용했으며 기준 용적률 326% 미만으로 계획하기 위해 공공기업 기부 체납률을 10% 미만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1450원의 고환율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 분석 조건입니다. 세대수 및 평면 유형은 동일하며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약 93%를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환율로 인한 경제 성장률 저하, 소비자 물가 상승 가중 압력 및 리스크 프리미엄을 할인해 보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1104만원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약 1.3배를 적용해 종전자산을 평가했습니다. 기부 체납률은 동일합니다. 분담금 추정 산식을 다시 설명드리면 총 수입 빼기 총 지출액에서 종전자산 총액을 나눠 비례율을 산정했습니다. 조합원 종전자산 추정 총액에서 비례율을 곱하면 조합원 권리가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분양 부동산 분양가의 권리가액을 빼 분담금을 추정합니다. 2029년 착공을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기본용 건축비를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환율 리스크를 할인 및 보정해 공사비를 산출했습니다. 종전자산 추정 기준 중 환율이 하락할 경우엔 2024년 1월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70%로 보정해 추정합니다. 1,300원대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 종전자산가격을 추정한 총합계표입니다. 2029년 관리처분계획 수립 완료를 가정해 산정했습니다. 공급면적 32평형 종전자산 가격 추정액은 12억 8천만 원이며 면적별 총액은 2,470억 원이고 46평형 종전자산가는 15억 7천만 원입니다. 전체 면적대 종전자산 가격 추정 합계액은 9,092억 원입니다. 1,400원대 고환율 지속 시 종전자산가격 추정 산출 원칙입니다. 2024년 1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30%를 적용해 산출했습니다. 고환율 리스크를 감안한 종전자산가격 총액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130%로 보정했고
32평형 종전 자산가격은 9억 8천만 원이며 면적별 합계 총액은 환율 하락 시 총액인 2,470억 원보다 581억 원 줄어든 1,889억 원입니다. 또한 46평형 종전자산 총합계획은 환율 하락 시보다 778억 원 낮은 2,527억 원입니다. 면적별 총합계획은 환율 하락 안정 시 합계획인 9,092억 원보다 2,140억 원이나 낮은 6,952억 원입니다. 종후 자산가격 추정을 위한 건축 설계 개요입니다. 세대수는 기존보다 402세대 늘어난 1,050세대입니다. 또한 주차 대수는 2,100대로 1,291대 늘어났고 계획 용적률은 기존 187.4%에서 325.76%로 증가했습니다. 면적 배분은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33평형과 37평형, 43평형이 70% 가까이 차지하도록 계획했습니다. 환율 하락 안정 시 종후 자산가격 추정 세부 기준입니다. 산출 기준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주변 시세를 기반으로 저희가 보유한 특허를 기반으로 재건축 아파트 기대가격 분석 모델로 추정했으며 조합원 분양가는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의 170%를 보정해 산출했습니다. 환율 하락 안정 시 종후 자산가격 합계액 집계표입니다. 30에서 40대 선호도가 높은 확장형 평면인 25평형 및 33평형 분양가 총액은 각각 738억 원과 3,039억 원입니다. 또한 조합원 분양가 종후 자산가 총액은 1조 67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율 하락 안정 시 일반 분양가 총액입니다. 25평형은 일반 분양 물량이 적어 170억 원이고 33평형은 3,36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일반 분양가 총 합계액은 7,894억 원입니다. 1,400원대 고환율 지속 시 종후 자산가격 추정 산출 기준은 환율 및 달러 인덱스를 기반으로 재건축 아파트 기대가격 분석 모델을 활용해 2024년 1월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30%로 보정해 적용했습니다. 고환율 지속 시 조합원 분양가 추정 총합계획입니다. 25평형 조합원 분양가 총액은 523억 원으로 환율 하락 안정 시 대비 215억 원 줄어들었고 33평형은 3,039억 원에서 885억 원 줄어든 2,154억 원입니다. 또한 조합원 분양가 추정 총합계획은 1조 673억 원보다 3,111억 원 줄어든 7,562억 원입니다. 고환율 지속 시 종후 자산가격 일반 분양가 총액 집계표입니다. 세대수가 적게 배분된 25평형 일반 분양가 총액은 112억 원이고 33평형은 2,21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일반 분양가 총합계획은 환율 하락 안정 시 합계액인 7,894억 원보다 2,701억 원 줄어든 5,193억 원입니다. 환율 하락 안정 시 분양 수입 추정 집계표입니다. 총 분양 수입액은 1조 8,567억 원이고 공사비 포함 총 지출액은 8,073억 원, 조합원 종전 총 자산은 9,092억 원입니다. 비례율은 115.42%입니다. 고환율 지속 시 분양 수입 추정 집계표입니다. 환율 하락 안정 시 총 수입액인 1조 8,567억 원에서 무려 5,811억 원 줄어든 1조 2,756억 원이 총 분양 수입입니다. 그러나 총 지출액은 8,073억 원에서 875억 원 늘어난 8,948억 원이며 조합원 총 자산 또한 9,092억 원에서 대폭 줄어든 6,952억 원으로 집계돼 분양 수입은 줄고 지출액은 늘어나는 전형적인 손실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비례율 역시 54.77%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환율 하락 안정 시 추정 비례율은 일반 분양 세대수가 402가구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15.42%로 낮은 편입니다. 분양 수입 추정 비례율은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54.77%로 더욱 낮아져 앞선 설명처럼 분양 수입은 적고 지출은 넘치는 손실 재건축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 하락 안정 시 조합원 추가 분담금 및 분양가 합계액입니다. 환율이 안정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평균 분담금은 약 1억 9,4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326% 용적률을 기준으로 일반 분양 세대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합원이 보유 면적대보다 작은 면적대를 분양받을 경우엔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비례율 115.42%를 반영한 권리가액을 보면 32평형 보유자가 25평형으로 분양받을 경우 약 2억 5천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또한 37평형 보유자는 25평형 분양 시 3억 3천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환율 지속 시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분담금은 이전보다 급격히 늘어납니다. 비례율 54.77% 적용 시 모든 면적대 분담금 평균 금액은 6억 9,800만 원으로 7억 원에 육박합니다. 32평형 보유자가 33평형을 분양받을 경우엔 약 5억 8천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분석한 효자촌 현대아파트 환급금은 환율이 하락 안정될 경우 6천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아아파트는 비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분양을 받을 경우 1억 9,400만 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용적률은 326% 미만으로 동일하지만 동아아파트의 대지 면적이 현대아파트보다 작아 일반 분양 세대수가 200가구 가까이 적게 계획됐기 때문에 환급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결국 환급금을 받기 위해선 일반 분양 세대수를 많이 계획해 개발 이익률이 높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효자촌 동아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과도한 랜드마크 집착이나 최고급 마감재를 무지성으로 반영하다 보면 실물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 공사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돼 재건축 사업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노후 재건축 단지 주민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